현재 지구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 종류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형태가 있는데 이 4개 형태로부터 돌연 변이가 생긴 변이종이 또 2종류가 나온 거죠. 그 변이종이 바로 GH형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GH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확산됐던 4가지 R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력이 6배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전 바이러스랑은 아주 다른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죠. 그런데 그간에 우리 우한 교민들한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바이러스는 S형이었어요. 그리고 신천지 대구에서 폭발한 바이러스는 V형이니까 GH형보다는 확산력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6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GH형 바이러스가 이번 서울 경기 지역을 강타한 뭐 교회가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바로 형인데 이거의 뿌리가 어디로 가냐는 거죠. 뿌리는 분명히 5월 달에 있었던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GH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 폭발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5월 달에 상황이 어땠냐면은 SV형이 한국에 주로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신규 확진자도 매일 줄고 있었고 주로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환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S형이 주를 이루고 있었겠죠. 그리고 V형 신천지에서 확 폭발된 것도 뭐 확산력 자체가 약하니까 이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야 한국은 이제 해결하나 보다. 또 우리 국민들도 아 해결되나 보다. 네. 잘 이겨내나 보다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2차 대폭발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2차 대폭발은 1차 대폭발이었던 대구 신천지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전혀 동일선상을 볼 수 없는 게 6배 이상 더 감염 확산력이 큰 GH형이 대폭발했다는 게 한 시대를 새로 만드는 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 당시에 7월 말 뉴스도 있습니다. 7월 말까지도 잡히지 않고 계속 들불처럼 번져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8월 달에 정말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무슨 원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대폭발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이태원 동성애자 클럽에서 시작이 된 GH형 바이러스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킨 게 큰 흐름이고 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주로 유행을 일으켰던 군인데 그러니까 최초 바이러스로부터 변이가 일어난 거죠. 이 G자가 붙은 거는 변이종을 G자를 앞에다 붙여요. 네. 그래서 GH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로 어떻게 유입됐느냐 혹은 우리나라에서 GH형으로 돌연변이가 그냥 생긴 거냐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네. 그런데 2가지 정도 이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럽의 GH형 바이러스가 네. 감염된 우리 교포일 수도 있어요. 네. 혹은 유럽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관광 코스로 이태원 게이 클럽을 항상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태원 게이 클럽을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동성 성 접촉도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한국 동성애자 그룹에 GH 바이러스가 번져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뭐 S형이나 V형을 가지고 있던 네. 동성애자가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거는 제가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에도 그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거기서 돌연변이종이 생길 확률이 압도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또 저 이태원에서 대폭발이 있었으니까 아마 유럽에서 유입된 동성애 코로나 환자가 네. 한국 동성애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GH형이 네. 게이 클럽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주의 깊게 그간 역학에 대해서 기사 난 내용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 말씀 올린 것처럼 7월 말까지도
이태원 발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점이 뭐였냐면 당시 동성애 인권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동성애자들의 동선 공개가 사실상 잘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선 공개가 안 되니까 내가 혹시 밥을 같이 먹었던 그 친구가 네.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코로나 GH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닐까라는 내 건강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일반 국민들한테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동성애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결국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동성애자들 수천 명에 대해서 추적이 결국에 포기가 됐어요. 네. 당시 정은경 본부장께서는 익명검사라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아마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친구들이 익명검사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 레인보우 리턴즈에 제가 해당 영상도 올려놨는데 네. 이 친구들이 게이 사이트에 네. 2차 팬데믹 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라. 네. 괜히 먼저 가가지고 익명검사 받았다가 동성애자인 거 들통나니까 2차 팬데믹 분명히 온다. 지역사회 감염이. 네. 그때 그냥 묻어서 받자. 네. 라는 동성애자들 스스로의 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를 동성애자들이 먼저 예견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검사를 이제 따라서 받고 있겠죠. 나 뭐 네. 광화문 갔다 왔다 이래서 뭐 이제 전혀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왜 이태원 클럽의 GH형 코로나 바이러스 폭발이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네. 클럽을 방문하는 사람들 평균 연령대가 20대입니다. 20대는 무증상 감염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로 막 섞여 들어가고 동선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감염을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유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그분들 마음속까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명확한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 하시더라도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GH형 바이러스 대폭발이 이태원 클럽 이후에 벌어졌다라는 기사는 손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라고 굳이 제가 만약에 언뜻 생각이 든다면은 사실 우리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고 병원도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조금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저는 좀 바로 알려서 방역을 제대로 해야지만 복지부도 살아남는 겁니다. 만약에 방역이 그냥 쉬쉬하다가 이대로 계속 그냥 잘못되면은 결국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부를 불신하게 돼 있어요. 네.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해서 보건복지부와 현 정부가 오히려 좀 이렇게 빛을 발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 절대 제가 그분들을 헐뜯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